안녕하세요. 오늘 동남공대 와가지고 이 귀한 곳에 귀한 분들이 모였는데 오늘 물리치료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세진님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2학년 김구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공대에서 지금 재학 중인 4학년 이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학과 선택하는 계기가 있으신지 세진님. 저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 엘리트 축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트 축구 하다가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관두게 되었는데 수술하고 재활 과정 중에서 물리치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물리치료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원래는 정말 관심도 없고 저는 아마 알고 싶지 않은 분야인데 어느 순간 그 선생님한테 뭔가 딱 반해버린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시네. 어느 순간 반해갖고 난 이 길로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럼 그 축구는 지금 이제 접으시고 나중에 그 트레이너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AT 쪽으로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고민을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회사 다니다가 원래 전혀 다른 그 CG 만드는 걸 했었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CG 일을 많이 때려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이 일로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쪽인데 운동 쪽도 사실 수명이 길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길게 가져가려면, 길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물리치료 면허가 있으면은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들어왔어요, 학교에. 네오님. 사실 이 질문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스크립트를 딱 만들어놨는데 바로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광고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커리어를 즉시 이제 찾고 있었고, 근데 저는 항상 전문성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요즘에 또 AI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종이, 물론 제가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긴 했지만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종이 이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이랑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되게 폭발적으로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대비해서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재활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저의 역량이나 이런 거, 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에 우리 치료사로서의 역량이 합쳐지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다 잡고 지원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선택을 좀 쉽게 시키는 편이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그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저도 AI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 뭘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의료 쪽이랑 사람 손이 무조건 타야 되는 그런 직업은 아무래도 로봇 써도 좀 흥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료사 직업이 교수님도 말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대체하기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대, 신구대, 동남공대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좀 특징이 좀 뚜렷한 게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면 저희 학교는 좀 수도권에 좀 계시잖아요. 네. 저희 학교 이제 충청북도 음성이 있어서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신 저녁에 되게 조용하고 산책하기도 좋고 공기여서 공기가 좋고. 그리고 근데 저희 학교는 학교 특징하고 학과 특징으로는 저희 학교는 우선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자격증 같은 거 뭐 몇십만 원 주고 따는 거 학교에서 공짜로 들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학사 과정이 있는데 전문학사 과정에서 원래는 그냥 전문학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편입해서 올 정도고 전문학사에서 고바스, 메이틀랜드, 로봇 물리치료 이 기본 베이스 자격 과정들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커리큘럼이 돼 있어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장점인 것 그 같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따고 졸업하거든요. 네, 자격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면 기본 5개 정도는 따고 졸업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좀 빵빵하게 좀 있나요? 기숙사 자리는 가는데 좀 비싸요. 네, 100만, 1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네, 한 학기에 이제 아침 저녁 포함해서 네, 밥까지 포함인데 이제 밥이 좀 맛이 정말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크진 않은데 있긴 있거든요. 근데 4인실이 한 달에 20만 원이고 2인실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집 좀 1시간 이상 거리 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붙는 것 같긴 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쁘지 않고 빌라도 있긴 한데 거기는 그렇게 그렇고 그래서 기숙사는 있긴 있다. 거기도 헬스장이 있고 저희 학교는 그런 자격증 따게끔 하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알아서 따야 되고
그나마 좋은 건 해외 연수 아예 보내줘서 그 학점을 대체할 수 있어요. 아예 한 학기 통째로 해외 연수를 가버려요. 일본이나 캐나다. 이거 진짜 좋아 보여. 그래서 한 학기 그 학점을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챌린지라고 방학 때 가는 건데 그거는 최소 이제 2주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원금 받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쪽에 지원해줘가지고 해외를 맞아요. 저 갔다 왔고 저기 운 좋게 돼서 유럽에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뭐 학과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학과가 있고, 그래서 저도 다는 몰라요. 뭐가 더 있는지. 그래서 학과가 많아서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저희 학교는 일단 공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비교하자 아닌데 수업은 있다는 게 제일 맞아. 저는 전혀 생각해보면 접근성이 좀 그 평지잖아요, 평지. 그죠, 맞아요. 저희 맨날 인플라이나. 아, 그렇죠. 평지인데 아무튼 평지가 좋고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저처럼 다시 재입학과 전에 학교 졸업하고 일하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많이 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고 왜냐면 그런 분들은 딱히 캠퍼스 낭만과 접근성, 효율성이 면에서 좋으니까 저희 학교는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졸업하는 데 있어서 교수진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면만 따지면 확실히 좀 내가 가장 빠르게 물치료가 되고 싶다 하면 저는 뭐 이 학교를 오지 않을까. 일단 접근성 면에서는 최고다. 아 그렇죠. 네. 저도 그거 때문에 왔어요. 그 평지인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평지인 게. 저는 아침마다 이게 운동해야 되고. 저도 계단 상담. 네. 산에 네, 산에 붙여 있어갖고. 저도. 그리고 학식이나 헬스장 뭐 이런 게 있는지 괜찮은지. 저희 학식은 기본적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고요. 메뉴는 한 7개, 8개 정도 있는데, 메뉴. 네, 메뉴 저희 뭐 제육덮밥, 뭐 떡볶이, 뭐 라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 이제 헬스장이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그나마 좀 좋은가, 네, 그나마 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헬스장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해외 연수 과정이 있어갖고 이번 여름에 이제 호주로 한 6주 정도 다녔는데, 네, 충북 지자체랑 학교랑 해서 한 800만 원 가량을 지원해줘요. 와. 그리고 자기 부담금 진짜 좋다. 자기 부담금 50만 원이고, 오, 네, 뭐 대신 생활비랑 뭐 식비는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알아서, 네, 그것만 해도 좋아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다녀옵니다. 와. 너무 부러운데요? 네, 저희 그래서 20명 뽑는데 네. 그 중에서 80명 넘게 지원했어요. 아 진짜? 영어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다 이기신 거예요? 네, 어쩌다가 이게 됐는데, 와 진짜 좋다. 충북 지자체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오, 좋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나머지 학교랑 뭐 학생이 알아서 해야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400만 원 정도 그냥 학생들 부담 없게 해주겠다 하고, 네, 그 좋은 기회 좀 마련해 진짜 주셨어요. 괜찮네. 좋겠다. 그 방학 때 가시는 거죠?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아, 좋겠다. 마지막 방학 때 다닙니다. 진짜 부럽네요. 저희는 학식이 무조건 5,000원이고, 와. 그 학식 먹을 데가 두 군데예요. 그 서강이랑 미래청이가 이제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이제 메뉴가 달라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그런 학식이고 무조건 5,000원이고, 메뉴는 보통 두 개의 선택이에요. A, B가 있고 A, B 중에 선택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좋은 게 1,000원에 아침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아침 뭐 도시락이나 뭐 빵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거의 한 5,000원치, 6,000원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0원 주고 음료수까지 주는 거니까 그게 괜찮고, 그리고 학식 뭐 5,000원이면은 싼 편인 것 같아요. 싸도 어쩌면 싼 편이고. 그리고 헬스장도 막 머신이 많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필라테스 실도 있고, 저희가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있으니까. 저는 네. 뭐 편집하시고 싶은 편집. 네, 괜찮아요. 네. 확실히. 아니요, 저 학식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효율성만 보고 오겠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교육의 퀄리티, 교통편 이런 거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 약간 아직은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뭐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좋아질 일이 있는 거죠. 장점, 좋아질 일이 있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있다. 아직 공부 좀 맛본 게 있으니까 2학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해부학이나 신경과학 이런 것도 어려웠는데, 네. 병리학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서 많이는 배우지 않는데 저희 학교는 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병리학이 이렇게 물리치료에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왜 배우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런 기전들을 많이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뼈 근육 이름 외우는 거는 내가 앞으로 써먹을 거니까 배운다는 생각이 있는데, 병리학은 인체의 약간 생리적인 기전이니까 조금은 좀 어렵고 많이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병리학은 안 배웠는데 생리학이랑 운동생리학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과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듣기는 듣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성적이 제일 낮게 나와서 재수강해야 돼요. 생리학, 운동생리학 재수강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재밌는 과목이었는데 해부하고 그렇고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찢었다. 아니잖아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암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다 같이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진 않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심플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게 우선 해부학이나 이런 거는 운동 메타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지만 그런 기본적인 학문은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 쪽은. 오히려 저는 그건 괜찮았는데 네. 딥하게 이제 3학년 넘어가면 네. 치료에 가는 거예요. 치료에 가는 배우기 시작하면 이 전기치료 같은 거는 그 원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디테일한 걸 싹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1, 2학년 때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걸 다져놓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 그 전에는 당연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기초가 되게 중요하거나 특히 이제 용어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해봐 용어가 그렇잖아요. 용어 같은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뭐 생리학 그 베이스들 움직임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알고 계셔야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걸 다 제대로 해놓으면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팀플이나 팀플 저희 학교는 팀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게 장점이네요. 맞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팀플이 거의 없다. 팀플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됩니다. 팀플이 거의 없어요. 팀플이나 저희도 아무래도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팁을 많이 안내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연결하기 힘드니까 그 친구 되는 것 같아요. 팀플 엄청 많아요. 한 학기에 한 많으면 4-5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들었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지금도 팀플 또 있거든요. 이게 대학이죠. 이게 대학.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동남보건대는 일단 중앙 동아리가 있어요. 중앙 네. 동아리. 전 학과도 다 차는 중앙 동아리가 있고 과 동아리가 따로 있는데 중앙 동아리가 많지 않아요. 8개? 8개. 8개. 괜찮아요. 뭐 저는 근데 중앙 동아리는 활동 안 해서 잘 모르고 보통 저희는 과 동아리를 좀 많이 해요. 과 동아리에 뭐 테이핑 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있고 그리고 논문 쓰는 학술적인 거와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고 네, 아무튼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가 이제 웨이트, 운동 치료 이거 하는 동아리가 또 있고. 동아리 이름이 웨이트 운동 치료예요. 아니죠. 동아리 이름은 솔피트라는 동아리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장. 회장을 안 했, 이제 내려놨죠. 제가 회장을 계속 했어. 네. 그냥 내려놨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이어서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8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진짜 많다. 왜냐면 실제로 운동하다가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물리치료학과에 교수님들도 약간 되게 놀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대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운동 쪽으로도 되게 많이 오고 방금 말씀하신 혜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T를 하겠다고 하고 오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좀 그 니즈를 충족시켰던 동아리였던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끌어올 수 있던 그런 게 있었죠.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앙 동아리가 있고 물리치료학과만 있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물리치료학과 동아리만 하게끔 말씀하세요. 왜냐면 우리 바쁘니까 우리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동아리 하지 말고 물리치료학과 동아리만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크게 2개만 있었는데 지금 하나 더 추가돼서 다시 부활해서 3개가 됐는데 로댕 시나프로 코스모스 이렇게 3개예요. 코스모스가 이제 제가 회장이고 그래서 이 3개가 애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해요. 그래서 그 거의 다 가입하니까 인원이 되게 많고 그 운동 그 동아리는 아쉽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중앙 동아리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없다시피 하고 있고 과 동아리는 3개 있는데 스탯, 필라테스, 릴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스탯은 스포츠 AT 쪽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스포츠 테이핑이나 아니면 이런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것들 많이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자격증 과정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필라테스라고 하는 운동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한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창들, 흔히 말하는 해창들이나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단순히 운동 치료적 접근 말고 그냥 운동을 하는 동아리여서 네, 그렇게 있고 윌리스라고 하는 이제 논문 관련해서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스터디 동아리가 있는데 저는 스텝 동아리에 지금 네, 저 활동 중이고 이번에 KFA에서 또 이제 주관하는 축구대 같은 거 유무지원도 많이 나가는 게 저 과정이 있습니다.
의무지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의무지원 가서 이제 축구 선수분들 테이핑도 해드리고 스포츠 마사지도 해드리고 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아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따라서는 상관없고 그냥 학교에서 교수님이 따로 연결시켜줘서 방학 때 고등학교 축구팀 이렇게 AT로 또 파견 가는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에서 쓸 게 되게 많겠다. 네, 자기소개서 쓸 것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물리치료학과 이제 새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뒤늦게 네. 들어오시는 네. 분들 있고 그분들 위해서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다. 말씀해주세요. 저부터 하나요? 네.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어쨌든 제가 아직 학생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좀 선배들이나 교수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본 만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해요. 그냥 이 물리치료학과를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나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는 저는 이제 약간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확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물리치료 쪽이 안정성이 이제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계라든가 뭐 도수치료 이쪽이 점점 뭐 보험 실비 다들 아시겠지만 실비나 이런 게 점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도 해서 진짜 안정성만 보고 오면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수라던가 그냥 일반 병원에 들어가서 오래 일한다라는 게 지금은 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명확한 무기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고, 근데 반면에 물리치료사의 장점은 되게 이제 저점이 낮지만 고점도 되게 높다. 다른 보건과에 비해서. 왜냐면 병원이 꼭 아니더라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T도 갈 수 있고 센터를 이제 좀 이렇게 갈 수 있고, 물론 이제 개원은 안 되지만 당연히 네. 그건 안 되지만 센터 쪽에서 운동 트레이너라든가 좀 재활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특히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주간보호 센터 이런 게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런 센터 쪽으로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저는 보건과 중에서 거의 물리치료과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전문성이 있는 움직임 전문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 좀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좀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차라리 다른 과, 방사선과라든가 간호과라든가 뭐 이런 쪽의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격하게 공감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고 싶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일단 공부가 빡세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빡세고 지금 20살, 21살 애들도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신고대가 이게 막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때만 되면은 애들이 뭐 밤을 새고 공강도 없고, 이제 3학년 때만 공강이 하루 있고 1, 2학년 때는 공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계속 학교를 가야 되고, 시험 때도 주 5일 동안 그 2과목씩 막 9과목 보고 막 그러니까 되게 저는 빡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게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일을 안 할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게 성적을 챙길 수 있고요. 일을 안 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좀 더 성적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일하는 애들보다는 확실히.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서 통학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애들도 진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성남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기숙사 살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해도 자기 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기기 파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그 분야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냥 자기 한 만큼 버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졸업 후에도 계속 주말에도 이제 계속 공부하러 다니시고 교육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 말씀에 더해서 약간 흔히 그러니까 현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맨날 뭐 술 마시고 맨날 이렇게 다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많이, 그래서 전 선생님들 말씀에 더해서 약간 처음에 대학교 오는 분들은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많이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매주 쪽지 시험이 있는 학교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선배님들도 그렇고 임상해주신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학생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냥 이 학교 생활 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또 너무 후회 없게 열심히만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성향이 네. 그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나누잖아. E냐 I냐 네, 나눴을 때 맞아요. 학과 성향이 어때요? E냐 I냐? 학과요? 학과 전체 사람들의 평균. 저희는 왜냐면 완전히 이제 I에 가까워. 아 진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가지고 다른 학교는 어떨까? 저희는 친구들은 일단 저는 저희 학년 애들밖에 모르니까 한 65%는 E고 나머지가 I인 것 같아요. I가 적어요. 애들이 활발해요. 엄청. 특히 저희 반은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애들끼리 막 으쌰으쌰 엄청 하고 같이 막 공부하고 같이 공부한 거 막 정리하고 같이 막 야 어디 한강 가자 막 이러고 재밌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반. 저희도 근데 한 7대3 정도의 이긴 것 같아요. 네, 2. 신기하네. 왜냐면 막 외부인 친구들도 와서 저희 학과 체험 같은 거 저희가 직접 시켜줄 때도 있고 그쪽에 뭐 다시 놀러 간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는 곳이 멀다 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재밌게 많이 즐기는 편이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들 만나서 만약에 이야기 듣고 정보 얻으면 서로 많이 공유하고 카톡방에서 많이 공유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죠. 그 문화가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진님은 졸업하고 AT 쪽으로 관심 있다고 했는데 스포츠 쪽으로. 네. 그럼 스포츠 뭐라 해야 되지? 그 구단이나 네. 선수촌이나 그런 데 쪽으로 관심 있으면 네. 온리 축구예요? 저는 사실 올린 축구긴 해요. 네, 축구에 대한 아직 미련이라는 게 살짝 남아있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축구팀이 아니더라도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좀 트레이닝 케어하는 센터라도 들어가서 아마 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분야를 살짝 찍먹 하고 있다는 지금 마인드라서 아직 확실하게 이쪽 가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내연님은 졸업하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가고 싶다. 저는 졸업하고 일단 병원 경력을 좀 쌓을 거고요. 병원 쌓은 후에 저는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저는 좀 마케팅 제가 가진 역량이 그쪽이니까 그걸 결합을 시켜서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생각을 구상 중이에요.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에요. 근데 제가 NS, OS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NS 병원을 가봤어요. 저는 OS가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네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초대한 거라서.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동남보건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성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참여점수를 쭉 하는데 참여점수가 같으면 가위가위보로 해요.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성적으로 해야 근데 이것보다 사실 성적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전 애매한 게 있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100% 성적. 그죠? 저희도 크게 저희는 이제 이번 학기 성적. 학기 성적? 총 성적 말고 학기 성적 우리 총인데 총. 총이 좋은데. 그럼 이번에 진짜 치열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저희 막 다 견제하고 진짜 저 병리학. 네, 병리학? 병리학. 병리학을 배워요? 저희 병력 안 배워요? 생리학이랑 병리학이랑 다른 거죠? 네, 다른 임상병은 둘다 배워요. 임상병이야. 그냥 병리학 해갖고 염증 막 이런 그 과정들 이런 거 배우는 거. 그거는 임상병리를 우리가 안 배울 거예요. 우리도 안 배우는데 되게 겹쳐. 여러 가지 다 겹쳐가지고 병리학이 그걸 하나로 하진 않아요. 진짜 저희는 병리학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막 세포들 외우고 이런 막 염증 과정 뭐 일어나는 과정 우리가 통증이라고 찍지 그죠? 네, 통증을 왜 느끼는지 이런 무슨 신경부터 해서 어떤 세포를 배우는데 근데 그거는 뭐 생리학이랑 좀 비슷한데? 맞아요. 비슷한데 교수님이 부으세요. 이 생리학 맞는 교수님이랑 병리학이 부으셔서 서로 파트를 안 겹치게 하더라고요.